폐 동맥의 가슴 막혀버리면 호흡곤란도 오고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외국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장거리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 혹은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장거리 비행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 혹은 딥베인 트롬보시스라고 그러는 이것은 정맥의 혈류 장애로 인해서 정체된 혈액이 응고되면서 혈전으로 발전하고 그 혈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혈전이 순환계를 돌면서 우심실 우심방으로 가서 폐 동맥으로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과거 처음 발표할 때 비행기 좁은 좌석에서 오래 앉았던 분들의 케이스를 보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실제는 비즈니스 클래스에도 많이 생깁니다. 1등실에도 많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좌석 안에서 오랜 시간 정체돼서 앉아있을 때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구마모토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차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한테서도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가볍게 보면 첫째, 자동차나 비행기에 오래 앉아 있을 때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경우, 또 마비가 있어서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입원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는 큰 외상을 받을 때나 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혈전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일 때도 혈전 발생률이 늘어나고 혈전증을 과거에 앓았던 적이 있으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혈전이 잘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혈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만도 혈전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문 중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 평가 기준이 점수화해서 판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9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각각 점수를 1점씩 줘서 3점 이상은 질병의 가능성이 높고 1 내지 2점인 경우도 17%가 혈전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성 암입니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치료를 했다 하면 이게 1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제 마비, 완전 마비나 불완전 마비, 그 다음에 최근에 깁스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딱 고정한 경우, 그런 경우도 1점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3일 이상 누워 있었거나 최근 4주 이내에 수술받은 경우도 점수가 1점입니다. 네 번째, 그 심부정맥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1점. 다섯 번째, 사타구니 아래쪽 다리 전체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1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상적인 다리보다 이 장단지가 3cm 이상 클 때도 1점을 주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부종이 있는 부위를 눌렀다가 떼면 보통 리카버가 되는데 다시 올라오지 않고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 1점을 주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효제 정맥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1점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2점이 있는데 심부정맥 혈전증이 아니고 다른 병, 부종이나 혈류순환이 잘 안 되는 어떤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할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마이너스 2점을 줍니다. 이 9가지 항목을 전부 점수를 매겨서 3점 이상이면 굉장히 이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요소별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연령인데요. 50세 이상에서 나이가 10년 증가할 때마다 위험성이 2배로 증가한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고가 항진되는 상태죠. 피가 잘 굳어버리는 그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프로틴 C, 프로틴 S, 엔티트롬피드 이런 게 선천적으로 감소됐을 때 피가 잘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응고가 항진되는 루푸스, 항응고인자, 항지질, 항체 증후군, 그 다음에 악성 종양, 그 다음에 임신 분만 이런 게 응고가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물로 인해서 혈전이 잘 생기는 경우입니다. 경구피임약이 제일 흔한 약물의 하나고 종양치료제, 항암제죠.
그다음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그러는데 골다공증 때 먹는 약입니다. 그다음 빈혈 치료제죠. 에스트로포ietin이라는 피가 잘 생기게 하는 제제인데 이런 약물들이 혈전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혈류가 정체되는 경우죠. 피가 잘 흐르지 않고 정체되는 경우에 혈전이 잘 생기겠죠. 장기간 부동 상태, 침상 생활이든지 하지 마비가 있는 경우, 척추 손상,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에 적혈구가 굉장히 많아지면 뻑뻑해지겠죠. 그다음 비만, 종양, 임신으로 인한 정맥 폐쇄죠. 이런 게 배 안에 생기면 배 뒤로 가는 정맥을 눌리게 되니까 혈류가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맥류도 혈전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고 30분 이상의 전신 마취 수술, 그다음에 자심실 기능 부정, 심장이 충분하게 짜주는 역할을 못할 때 심근병, 우려성 심부전, 심근경색 이런 겁니다. 여덟 번째는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이 파르르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도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혈관 손상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그 손상된 벽에서 혈전이 잘 발생하는 것인데요. 정맥 혈전 색전증에 교황력이 있는 경우 고관절, 설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고관절에 하지골절 같이 큰 뼈가 골절되는 외상 환자. 그 다음에 내재 정맥 카테터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주사를 계속 주는 사람들을 찌르기 힘드니까 심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판막 치환술, 죽상 경화증, 고혈압 이럴 때 혈관이 막히는 경우, 종양이 혈관을 침범했을 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전이 발생하는 요인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갖고 있는 경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에서 피부색이 변하고 많이 붓는다든지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는 혈전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혈전 만들어진 정맥 따라서 눌러보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이 증상은 혈전 증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혈전이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돌면서 폐 동맥의 가슴 막혀버리면 호흡곤란도 오고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단 및 검사에서 일단 D-다이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해서 혈전 조각을 찾아내는 검사가 되겠고, 그 다음 혈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혈전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피의 흐름이나 형태를 우리가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의 하나죠. 혈관을 볼 수 있는 CT나 MRI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정맥에 조영제를 넣어서 정맥 모양을 보는 정맥 조영술도 진단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 혈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폐색전증이죠.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하고 하지에 피가 안 통해서 오는 문제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린다든지 어려운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 제제 이런 거 좀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인 방법, 즉 중재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벤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넣어서 혈전을 용해하는 것, 막혀있는 것을 필터를 넣는 하대정맥 필터 삽입술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의사 리블린드라는 사람이 혈전 후 증후군에 도움되는 8가지 원칙을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평상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많이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걸으세요. 세 번째는 발을 조여줄 수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발을 쪼으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을 쪼아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아 TV 보다가 잠들지 마세요. 외국에는 보면 카우치, 의자,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주는데 그거 자세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앉아 있을 때 발목을 아래 위로 움직이세요. 발목을 계속 움직임으로써 펌핑 작용을 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 근처에 가지 마세요. 불 근처에 가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오히려 안 되고 아래쪽으로 혈류가 정체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목욕은 잠들기 전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침에 목욕을 하면 전체적으로 열감이 있으니까 혈관이 확장되겠죠. 여덟 번째, 마지막, 침대의 발끝을 높게 해주세요. 중력으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심장보다 조금 높이면 혈류가 심장 쪽으로 흐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8가지 여러분들 한번 혈전 위험성이 많았던 환자 또 알았던 환자는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외국 장거리 여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는 산소 농도가 평상시 지상의 80% 정도로 부족한 상태고 건조하죠. 일반적인 습도 20%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류가 그러지 못하는 조건이 비행기 안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첫째, 평소 먹던 약물 당연하게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죠. 고혈압, 당뇨, 다른 어떤 질환들이 있을 때 먹는 약은 반드시 준비해 가는데 그 외에 혈액순환제 준비해 가는 게 좋고요. 저는 저용량 아스피린 수술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쓰고 난 뒤에는 먹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한 100ml 정도 저용량 아스피린을 여행하는 중에 드시면 이 예방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통로 쪽의 의자가 좋겠죠. 왜냐하면 움직이기 좋고 나가기 좋고 끼어 앉는 것보다는 스페이스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로 쪽 좌석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화장실 근처에 뒤쪽에 있는 의자들이 뒤쪽에 스페이스도 많고 딴 사람 방해 없이 운동하기도 좋더라고요. 앞쪽에 편한 자세가 아니라면 뒤쪽 좌석을 예약해서 하는 게 혈전 예방에 도움되고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편하고 헐렁한 옷이죠. 쪼는 옷을 입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하지에 피가 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앉아있는 자세도 스트레칭하고 복도도 걷고 걸을 수 없는 경우는 발을 움직이고 까치발, 발끝으로 종아리를 힘을 줘서 쪼아줍니다. 그것도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혈류가 증가하고 피가 끈적해지는 게 막아주겠죠. 여섯 번째, 카페인, 알코올 이런 게 수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습니다. 한 잔 먹고 푹 자는 게 좋다는데 이것은 혈전 반생에는 좋지 않은 자세가 되겠죠. 수면제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움직여주는 게 좋다. 일곱 번째, 폐색전증이 생기면 이건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가슴이 좀 아프다든지 또 맥박이 빨라지고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색전증의 정황이 보이면 빨리 성문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비행기 안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면서 다음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